자, 유형 2번 같은 경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숫자 대입하는 걸 우선시 하라고 하긴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0보다 작을 때 숫자 대입하는 거 우선시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 하지 마시고 보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죠. 주의하실 건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주의하실 게 없어요. 자, 얘도 주의할 게 없죠. 한번 해볼까요?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2, a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당연히 1이 더 크죠. 얘는 3분의 2니까 이런 거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누가 더 커요? 통분을 꼭 해보세요. 자, 음수는요, 숫자가 작을수록 큽니다. 작을수록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만 신경 써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하세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유형 볼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고 틀리시죠? 자, 이거 분배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15가 되겠고 마이너스 10x가 됩니다. 자, x를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야. 자, 양변에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얘네 위치가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등호도 같이 갑니다. 자, 부등호 똑같이 가고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 10 곱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15, 여기도 플러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5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가 될 것 같고요. 자, 10x 플러스 15, 45가 됩니다. 자, 이제 뭐예요? 자, 얘를 a로 놓자죠. 그럼 a라고 놓으시면 5하고 45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a의 값 중에 가장 큰 정수입니다. 45 쓰면 안 돼요. 정수죠. 그럼 45는 등호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45보다 작은 정수 44가 라지 m이 되고요. 가장 작은 정수이면 m입니다. 여기 등호 있으니까 등호 있으면 5가 포함이 되겠죠. 얘가 스몰 m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자, 둘을 더하는 것까지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그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더하기 빼기 요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쪽에 등호 있고 없고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한 번 더 질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 나오면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음 주는 오답을 쫙 하면서 필요한 것들 한 번 더 정리해 줄 겁니다. 요게 개정되기 전에는 인기가 없던 문제인데 갑자기 이제 개정되면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잘 봐. 자, A가 있습니다. 여기 X. 네, X라고 놓을게요. 자, X. 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습니다. Y. 여기 C가 있고요. 여기 D가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는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더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등호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자, 현재 잘 보세요. 부등호의 형태가 똑같으면 똑같은 부호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등호의 부호가 형태가 똑같으면 그냥 그 부등호 똑같이 써주면 돼요. D죠. 자, 근데 이런 게 생겼습니다. 한쪽은 등호가 있어요. 근데 한쪽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없습니다. 여기는 등호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선생님이. 자, 그러면 더했을 때 하나는 등호 있고 하나 등호 없잖아. 그럼 없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없는 쪽으로. 없는 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똑같으면 똑같은 거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더하기만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더할 겁니다. 누굴 더할 거냐면 마이너스 y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2 x 쓰고 6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위치 바뀐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y 해주면 마이너스 5 1 되겠죠.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부등호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쓰고 더해주면 요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까지 하세요. 자, 부등식은요 어렵게 나오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오면 숫자 대입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숫자 대입해 보세요. 제가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잘 봐야 된다. 막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알겠어? 좀 숫자를 다르게 한번 놔주세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7 이렇게 숫자는 좀 다르게 한번 놔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D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A하고 C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당연히 숫자 작은 게 크죠? 자, A하고 B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11이 되겠고요. C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나누고요. B 쓰겠습니다. 7 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니까 숫자 작은 게 크게 되겠죠? 틀렸어요. 자, C 한번 보시면 A하고 C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 되고요. C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B 빼주면 7 됩니다. 그럼 얘는 음수 마이너스 15가 되고 얘는 음수 마이너스 3이 돼서 얘가 더 크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라는 거 합니다. 자, 웬만한 상 문제라고 해도요, 숫자 대입하면 다 풀리는데요, 어떤 건 숫자 대입하면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숫자 대입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얘를 막 2라고 놓으시면 안 돼요. 이를 막 0 되는 거 놓지 마시고 해주시면 특별히 안 걸려요. 근데 그래도 걸리는 건 진짜 최상위 문제입니다. 그런 건 원론적으로 푸셔야 돼요. 개념을 갖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아니면 숫자 대입으로 다 풀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자, 보통은 뭐가 나와요? X라고 나오고 요걸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상문제다 보니까 X가 아니라 주어진 게 1차식이 주어졌고 얘를 다시 X로 만든 다음에 그 X를 다시 요렇게 바꾸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때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는데요. 1차식을 간단히 바꾸는 건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해주시고 곱하기 나누기를 두 번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부터 빼셔야 돼요. 양변에 2를 빼주시면 됩니다. 2를 빼주세요. 2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3이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의 방향 안 바뀌면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A로 갈 때는 곱하기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2부터 할게요. 그럼 위치가 바뀌죠? 마이너스 4. 위치가 바뀌죠?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5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5. 자, 그럼 얘가 A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A의 범위 나왔으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창의력 또는 활용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은 질문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자, 이것의 값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5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반올림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5가 나오려면 반올림은 4.5부터 시작합니다. 4.5, 4.6, 4.7, 4.8, 4.9, 5까지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반만 올린다는 건 반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5.1, 5.2, 5.3, 5.4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쓰냐면 2분의 a 플러스 1은 4.5부터니까 4.5는 정해진 값이라 등호 붙여서 쓰고요. 5.4를 안 쓰고 5.5보다 작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범위로 쓸 때 반드시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이것만 쓰면 끝났습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a의 범위잖아요. 자, 보면 등호 있고 등호 있고 등호 없고 등호 없지요.
요거 보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없을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걸 기억하고 푸세요. 양변에 2를 곱하면 9, a 플러스 1이고 2를 곱하면 11, 1을 빼주면 8, 10 해서 요 몫이 나왔으니까 곱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참 좋아요. 일부 학생은 심화 프린트 하면서 이거 개념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일부 학생은 설명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나누기만 설명을 추가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필요한 조건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더할 거니까 그냥 위아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호가 다를 때는 등호 없는 거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등호가 다를 때는 등호 없는 거 써주면 돼요. 끝났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A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이거 위치 바꿔서 부등호도 같이 간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B 더해 주니까 1 됐습니까? 세 번째 볼게요. 자, 요건 좀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6, 아이고 마이너스 6이 아니죠. 자, 마이너스 3, A, 2, 1, B, 2가 됩니다. 자, A, B 값을 한번 다 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시면 2, 이렇게 곱하시면 4고요. 자, 큰 거, 작은 거 써주면 됩니다. 가장 작은 거 써주시고 가장 큰 거 쓰면 돼. 잘 봐, 지금부터 중요해. 부등호가 다를 때만 해당되는 거야. 부등호가 같으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6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부등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럼 부등호가 똑같으면 그 부등호 쓰셔야 됩니다. 4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부등호가 다르니까 부등호가 다르면 등호 없는 거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없는 거 쓰셔야 됩니다. 곱한 것들의 부등호 형태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 볼게요. 자, 4번. 아이고, 색깔 안 바꿨네.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그러면 또 구해봐. 자, 또 구해봐. 자, 또 구해보시면 자, B분의 A 값을 다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면 2, 이렇게 쓰면 4고요. 또 가장 큰 거 작은 거 쓰세요.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3이고 가장 큰 건 4죠. 이때 또 확인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나오죠. 부등호 있고 없으니까 없는 거 쓰시면 되고요. 4는 4가 나오나? 아니죠. 1이죠, 이거. 내가 잘못 썼네. 요거 1이죠, 1. 자, 그러면 2가 가장 크네요. 2는 요렇게 나오죠. 부등호가 서로 똑같이 생겼죠? 그럼 똑같은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가 아니라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도 봅시다. A의 제곱인 거죠. 자, 주의하세요. 제곱입니다. 자, 제곱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제곱을 하면 9가 되고요. 4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곱을 할 때는 이 왼쪽은 고민하지 마세요. 제곱할 때 여기는 무조건 됐어? 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요 사이에 정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을 제곱하면 9, 4, 1, 0, 1 요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사이의 정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제곱을 한 값을 가만히 보고 됐어? 그것을 쓰세요. 큰 수를 오른쪽에다 쓰고 제곱하시고 9가 실제로 나오니까 등호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0 쓰시고 등호 붙여주시면 돼요. 요 사이에 0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등호 요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답은 2번이 답이죠. 자, 따라서 하세요.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1차 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거 또 뭐 있어? 1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거 똑같죠?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부등호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부등호 자리 들어가면 되겠죠. 누구만 있으면 돼요? x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 제곱은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지려면 b는 똑같아야 사라지고요. a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똑같으면 사라지고요. 사라지면 안 되면 안 된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하세요. 자, 우리 유형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숫자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3이 이렇게 있어요. 한쪽은 크고요. 절대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은 작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절대값은 3이라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0으로부터 거리가 3인 A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3이 있고요. 왼쪽으로 3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안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3보다 크면은 둘 중에 큰 수보다는 크고 작은 수보다는 작고요. 3보다 작으면 이렇게 사이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작아.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수를 가만히 두고 마이너스 3하고 3이 나오는 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작은 수 왼쪽, 큰 수 오른쪽에 쓰고 x의 범위라 그랬으니까 양변에 플러스 1을 통해서 x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해보세요. 자, 우리가 1번을 할 수 있는데 2번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자, 잘 봐. 절대값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었으니까 절대값만 만들어 봅시다. 2항 해주면 4가 되고요. 양변에 또 뭘로 나눠주면 돼요?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수니까 부등의 방이 안 바뀌었죠. 자, 끝났죠? 그럼 얘랑 모양이 비슷하죠? 그럼 절대값 x가 1이 되는 경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작잖아. 작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 부등호는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요렇게. 아이고 이거 뭐 이상하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죠. 자, 2번도 지금 하세요. 자, 유형 11번 딱 나왔네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B는 양수고 A는 음수니까 B에서 음수를 빼면 뭐 양수 된다. 뭐 A에서 B를 빼면 뭐 음수 된다. 이런 걸 미리미리 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는 안 합니다. 나중에 해요. 자, x는 좌변으로 x가 아닌 건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b 이렇게 해주시고 x 그 다음에 3a 플러스 6b가 됩니다. 자, 선생님은 얘를 보고해요. 얘를 보고합니다. 자, 이 모양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모양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얘가 뭔지만 한번 봅시다. 얘는 음수죠. 얘는 양수인데 여기다가 음수를 곱하니까 음수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a-2b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나눌 겁니다. 자, 양변에 나누면 부등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선생님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인데 잘못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모양을 잘 보시면 요거 여기도 3이 곱해져 있고 여기도
3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분배법칙 거꾸로 하는 것처럼 3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고요. 그럼 남은 거 그대로 쓰면은 뭐가 됩니까? 약분이 돼서 x는 3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자, 12번 말고요. 1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3번이 훨씬 더 좋고요. 12번은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2항에서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b x 부동의 방향 맞춰주고 3b가 되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 주의. 자, 양변에 a 플러스 b로 나눠준 값이 x. 자, 얘랑 똑같답니다. 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부등의 방향이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으로 바뀌었죠. 왼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음수여야지만 바뀌게 되겠죠. 요게 첫 번째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분의 2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똑같다고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실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보통 마이너스는 분자에 주는 게 편해요. 이렇게 곱하시면 4 가로 열고 2a 마이너스 3b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3 a 플러스 b가 되겠죠. 정리해 줍시다. 그럼 8a 마이너스 12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2항에서 정리해 주시면 11a 2항에서 정리해 주시면 9b가 되나요? 맞아? 선생님 이거 완전히 다 틀렸네. 야, 이거 2항 했는데 왜 부호 다 안 바꿨니? 야, 너네들 왜 안 도와줘? 자, 부호 안 바꿨네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3b죠. 그다음에 a 플러스 b고요. 자,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은 것까지는 했고요. 됐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되고 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또 크로스 곱해주시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 a 플러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12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가 돼서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5a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깔끔히 끝나야 되는데 아까 조금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오시고 자, A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3B 집어넣으시면 4B는 0보다 작으니까 결국 B도 0보다 작고요. 자, 3B가 A니까 A도 0보다 작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요거 이제 해주시면 돼요. 요거 잘 봐. A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A 자리에 3B 집어넣으시면 돼요. X 이항한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B 플러스 B가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BX는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9B니까 마이너스 8B. 자,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부등의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하세요. 자, 나머지 뒷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받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푸는 방식을 설명하기보다는 개인별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뭐 최대가 어떻고 최소가 어떻고는 풀이 방식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